송은재TV 시작합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제 대표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과 연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의 손을 잡아야 한다. 이준석이 보수 진영의 경쟁과 활기를 띠게 해줄 것이다. DJP 연합까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DJ와 JP의 연합, 이게 야합이다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DJP 연합은 굉장히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것이었다. 그 다음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 것, 이건 과거에 젊을 때 YS를 보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과 손을 잡아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준석이 신당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논란입니다. 조갑제 대표가 보수 우파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준석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갑제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 또 국민의힘 당원들, 많은 지지자들 중에도 이 이준석을 하나 끌어안지 못하느냐, 아니면 이준석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이야기들,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단계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은 일단 저렇게 신당을 한다라고 3개월 전부터 떠들고 어느 당에 속해 있으면서 자신의 입으로 신당을 떠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철없는 행동입니다. 주변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는 것과 자기 입으로 떠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준석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선거법으로 이런 위성정당, 이런 형태의 비례대표, 이런 선거제도 아래서 이 양당 체제를 허물고 3당이 가능할 것이다. 그 영역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모은다라고 했고, 지금 또 신당에 출마할 후보들을 모으겠다. 이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이런 매달릴 곳은 언론 플레이 밖에는 없다. 아직은 실체가 미미합니다. 이준석, 정치적으로 이준석을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법적으로도 끝을 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상납 부분이죠. 또 그 부분에 따라서 이 윤리위 징계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끝내지 못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소위 말려 죽이는 방법입니다. 혁신위가 등장을 해서 이준석에게도 이제 이 징계를 해제를 해주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혁신위 이야기가, 오늘 혁신위가 이제 김기현 지도부 거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을 하고 혁신위가 해체를 할 것이다. 논개 작전이라고 하죠. 인요한이 이 김기현을 안고 갈 수 있느냐 이러는데, 민주당이나 지금 많은 이준석이나 다 인요한 혁신위가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논개 작전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 혁신위가 실패하는 것을 가장 바라는 것은 민주당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짚어두고요. 이 인요한이 이준석의 손을 잡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부터 이건 이준석 정치적으로 말려 죽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민주당 계열이죠. 송영길이 이제 신당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준석과 손잡겠다라고 하니까 이준석이 손잡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상당한 민주당 지지층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과 손잡는 것이 이준석으로 이게 유리할지 어떨지 지금 상당히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손을 잡아야 하느냐, 조갑제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YS 이야기도 했고 DJP 연합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준석과 손을 잡기 위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라는 각오를 했다면 악마의 손을 떨칠 수 있는, 뿌리칠 수 있는 계산력과 치밀한 이 전략도 필요한 겁니다. 이준석은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이준석이 밉다, 인간적으로 사람이 덜 됐다, 이런 감정적인 것 모두 배제를 하고 이준석과 손을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준석의 정치적 실력이 어느 정도냐라는 겁니다. 정치적 실력. 또 하나는 이준석의 정치적 자질, 사람으로서의 또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어느 정도냐, 정말 뭐 싹수가 없는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이게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준석의 얘기를 다시 안 해도 되는데 다시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상 한동훈 때문입니다. 한동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총선에 투입하겠다라고 결정한 이후에 국민들의 호응입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의 호응이 뭐 거의 전국적으로 한동훈 태풍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안 된다면 이준석을 대하는 태도는 또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지금 압도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여권으로서는 이준석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진 것입니다. 이제 뭐 이준석 정도가 국민의힘, 여권의 어떤 뭐 기여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차단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이준석을 완전히 도려내고 말려 죽일 필요까지야 있겠느냐? 혹시 민주당 일부 송영길, 조국 등과 손잡고 이 중간지대에서 뭔가 제3당을 성공한다면 이게 상당히 또 좀 골치 아픈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이런 여유 속에서 이제 사실은 지금은 거론할 부분이 아닌데 이준석 부분을 짚어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조갑재 대표의 얘기부터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반공보수가 이제 새로운 미래상을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이준석이 말하는 공정과 자유, 이게 새로운 보수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DJP 연합이 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은 맞다. DJP 연합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이준석과 만나서 연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드는 것은 용기 있는 것 아니냐. 어쨌든 그런 건 김영삼과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 내부에서 좀 경쟁, 활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동훈과 이준석의 경쟁 체제, 이런 것이 보수의 외연 확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소위 싸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예의 없다, 뭐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인효안에 대해서 이준석이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무례를 저지른 것도 인효안이 먼저 찾아간 것이 좀 무리였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기자회견, 도어스태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두 가지 부분이 제가 언제나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도어스태핑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정수석을 없앴습니다. 민정수석을 없애면 이 전체 전국을 조율하는 이 정보력이라든지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할, 이런 뭐 비서실장이 대체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결국은 민정수석만 없지 지금 다른 건 다 부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정수석의 역할, 긍정적인 역할,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어스태핑은 제가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언론 환경이 가짜뉴스가 뭐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또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 도어스태핑을 하지 않는 것이, 도어스태핑을 해서 그게 잘 된다면 지지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하지 않는 것이 부정적인 게 더 크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뜨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도어스태핑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전체 전국에 대한 조율, 어디가 나서고 어디가 나서지 않아야 되고 어디가 민주당에게 두드려 맞고 어디는 민주당과 맞서고 뭐 이런 조율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준석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준석과 김영삼은 같지 않습니다. 김영삼은 그래도 민주화라는 걸 내걸고 독재에 맞서는 이런 당돌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감정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 DJP 연합. JP처럼 이준석도 소위 이게 제3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역선택까지를 노리고 언제나 구도에서 이준석이나 유승민 또 홍준표까지가 언제나 이 노리는 부분들입니다. 역선택까지를 노리고 구도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입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기회가 온다라는 것인데 우리 현 정사에 보수 진보라고 할 때에도 정통 보수, 정통 진보가 사실은 언제나 승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3지대가 없는 것이 양이 진영 정치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중간 진영에 대해서 이 선거 때가 되면 이 중간지대 소위 뭐 중도층이 힘을 발휘하고는 있지만 전체 큰 흐름에서는 이 중간층은 언제나 이 역선택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성향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를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김종필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데 비유할 부분은 아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준석의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냐?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이준석은 역선택이라든지 이 양대 진영 정치 이 사이에서 뭔가 이 진영 정치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준석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뭐 제3지대 이게 안철수와 비슷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처럼 해보는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준석은 징계를 받았었고 성상납 부분에 아직 검찰의 기소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준석의 실력은 아직까지는 볼만한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의 인효환이 나서서 이준석의 손을 잡는다라는 것도 이준석을 말리는 방법이었고 이준석은 지금 남아있는 건 언론 플레이 밖에는 없습니다. 이준석이 한 달 전부터 한동훈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민주당이고 뭐 이준석이고 한동훈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언론에 장사가 되질 않습니다. 한동훈 이야기를 해야 뭐 언론에서 받아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준석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는 도저히 뭐 자신이 저지른 일도 있고 안 되는 거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등판을 하게 되면 새로운 관계 정립 또 견제 이런 뜻도 내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준석의 실력은 아직은 이준석에 대해서 뭐 연대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다. 그 다음 이준석의 정치적 자질입니다. 이준석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당에 입당할 때부터 이준석은 굉장히 많은 목리도 부렸고 가출도 했습니다. 이게 YS와 이준석의 차이입니다. YS는 자기가 굽혀야 할 때는 굽히고 화합해야 할 때는 화합하고 그 다음 자기가 정말 들이받아야 할 때는 들이받고 당돌할 때는 당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언제나 자기가 그 당시에 당대표로 있으면서 윤석열 후보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 굉장히 오만하고 굉장히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 굉장히 오만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것만으로 윤석열 후보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은 아니다. 그런데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안고 간다.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그런 부분을 알았다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태도를 정확하게 교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정하는 능력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화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전 이 막말을 퍼붓습니다. 뭐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화풀이를 하면서 이준석은 이제 싸가지가 없다. 인간적으로도 저건 뭐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유승민, 이준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지금 같은 계열이라도 하태경과 다른 부분입니다. 하태경은 자신의 뭐 감정이나 많은 것들이 개입이 되겠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정책을 이야기하고 노선을 이야기하고 언제나 이렇게 합니다. 화풀이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태경이 뭐 홍준표와 싸울 때도
그렇게 막말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준석과 유승민은 그 수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 자질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다음 자신의 이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거의 평론가, 방송에서 쓰는 거의 뭐 가벼운 입놀림, 오락거리 이런 평론 정도밖에는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판단도. 이번에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당이란 이런 얘기는 이준석 자신의 입으로 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주변에서 나오게 하는 이야기고 자신은 마지막까지 그 신당이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자신은 언제나 여지를 두는 것이죠. 이준석이 신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엇갈렸습니다. 진짜 신당을 하느냐, 몸값을 올리려고 저러는 것이냐, 뭐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신당을 할 수 있다면 걔는 무조건 한다. 그런데 할 능력이 안 된다면 걔는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의 실력, 자신의 자질의 문제입니다. 이준석이 뭐 몸값을 올리고 싶기도 하고 신당이 된다면 하고도 싶겠죠. 그런데 이준석은 지금 그럴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걸 자신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한동훈을 부여잡기도 하고 한동훈을 견제하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준석은 이미 인간이 안 된다.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면 이걸 조갑재 대표는 뭐 정치에서 그런 정도는 뭐 웃고 넘어가야 될, 포용해야 될 정도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당돌한 것과 이렇게 인간이 안 되는 이 부분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한동훈의 선택입니다. 이제 이겁니다. 한동훈이 민주당의 이상민도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환영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은 한동훈과 이재명의 구도가 일단은 형성이 됩니다. 내년 총선의 이 프레임을 윤석열 정부 심판이냐, 이 이재명 국회 권력 심판이냐, 이재명 국회 권력을 심판하는 쪽으로 몰아가야 합니다. 한동훈이 대표적으로 나서서 이제 공정과 법치로 이 불법과 불공정의 이재명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반대하는 반 이재명은 한동훈 장관이 모두 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이 모두 안아야 합니다. 뭐 민주당의 누구든 정말 반 이재명이라면 선거에서 모두 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악마와도 손을 잡고 모두를 이 한동훈의 이름으로 여권 전체로 안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안을 수 있다는 건 보여줬습니다. 한동훈 태풍입니다. 한동훈 현상입니다. 그럴 자신은 있다라는 건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이 대목에서 이 조갑재 대표가 이준석의 이미지가 공정과 자유다 보수해서 한동훈이 법치 안보 아니냐라고 했는데 공정은 한동훈의 브랜드죠. 또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브랜드죠. 이준석이 그런 것들을 이제 차용해 가고 언론에서 플레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을 안을 수 있느냐. 이준석의 값어치입니다. 냉정하게. 이준석이 미워도 필요하면 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준석의 정치적 능력, 또 이준석의 정치인으로서 인간적인 자질, 저 정도라면 이준석을 안지 않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장관이 안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굳이 이준석을 안아서 이준석에 대해서 진저리를 치는 이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층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안아야 될 가치가 없습니다. 이준석이 그럴 리가 없지만 뭐 인간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능력이 상당히 바뀐다면 그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준석을 왜 안아야 되는지 전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갑재 대표처럼 일부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에서 뭐 부지깽이 힘이라도 빌려야 하지 않느냐. 뭐 그건 뭐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들어가면 지금 이 양당 체제 아래에서 어중간하게 그냥 신당한다라고 하는 그 지지로 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이준석에게 있느냐. 이 부분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현재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고 전혀 손해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감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준석이 그동안 보여줬던 인성에 있어서 그 쓰레기 같은 바닥 같은 저런 부분은 YS, JP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선거 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선거 공학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가 공학으로만 움직여지지 않고 국민들이 정말 자신의 표를 줄 때에는 가슴과 감정과 머리에 이성적인 판단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은 제가 이준석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감정을 다 제외하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준석과 연대해야 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 이준석은 현재까지는 말라 죽어가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참 이준석 문제는 언제나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